자, 두뇌보안계획 134절 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는 별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낮에 보는 아주 밝은 별을 말합니다. 동근하구님, 네. 읽어볼까요? 케플러는 1610년에 왜 밤하늘이 환하지 않은지 물었다. 만일 세계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별들의 밀도가 이곳저곳 비슷하다면 밤하늘 전체는 같은 밝기를 지녀야 한다. 세계가 무한히 넓고 별도 무한히 많다면 하늘은 무한대로 밝아야 한다. 오늘날 밝혀졌듯이 우리 세계는 무한히 넓지 않고 영원 전부터 있지도 않았다. 예, 이거는 옛날 그 역설 중에 하나인데 왜 밤하늘은 밝지 않을까? 또 그리고 군대는 어두운 것도 있고 별도 있고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주가 무한히 넓고 별도만 무한히 많으면 무한히 밝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쌓이고 쌓여서 네. 전등이 무한대에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이 좀 거리가 멀릴 수도 그 먼 거리에 꽉 별들이 모여 있으면, 불빛이 모여 있으면 여기 엄청 밝거든요. 네. 무한대로 다 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하늘이 왜 어두울까? 왜 별이 어떤 곳은 빛나고 어떤 곳은 어두울까를 설명하는 게 궁금했는데 답은 우주가 무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무한하지 않다. 무한하지 않고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적게 모여 있는 곳이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주가 어떤 곳은 물질이 많고 어떤 곳은 물질이 없고 특히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별입니다. 별, 은하. 그래서 그 별이 이제 특별한 현상인데 별들 중에 그 해보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그 역사가 있어요. 별들도 크기에 따라서 각자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되는지가 다 다른데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적어 놓았습니다. 일단 읽어나 봅시다. 네. 위에 있는 걸 읽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해 질량의 8%도 안 되는 덩어리는 별이 되지 못한다. 해 질량의 45%가 안 되는 별은 붉은 잔별을 거쳐 흰색 잔별이 된 다음 차츰 식어간다. 해 질량의 0.45배에서 3배 사이 별은 수소를 모두 써버리면 바깥이 불어올라 붉은 큰 별을 거쳐 흰색 잔별이 되어 차츰 식어간다. 해만큼 큰 별은 고작 탄소를 만드는 데까지 자란다. 해보다 2.25배 넘게 무거운 별은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 해보다 8배 넘게 큰 별은 규소와 철까지 만든다. 예, 이제 별의 질량이 중요한데 질량은 그게 모여있는 입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원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뭉쳐서 가까이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서로 당기는 힘이 크니까. 근데 해 질량,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질량의 8%, 10분의 1도 안 되는 질량, 대충 목성의 13배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보다 적으면 핵 융합을 못합니다. 수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헬륨을 못 만들어낸다. 핵융합을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뭐 삼중수소 이렇게 모여서 뭐 리튬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럽니다. 이제 어쨌든 8% 안 되면 별이 안 된다. 핵융합이 안 된다. 요보다 크면 아까 좀 별은 아니지만 헬륨은 못 만들지만 리튬을 만들어서 빛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걸 갈색 잔별이라고 그래요. 갈색. 여기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해 질량의 반 정도 되면 핵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을 해서 그 붉은 빛을 내는 별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흰색 별이 되어서 차츰 식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별마다 이제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크면 클수록 별 안에서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별은 수소와 헬륨까지 딱 하면 끝나버리고 헬륨이 뭉쳐서 나중에 탄소, 수소 탄소나 하면 산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데 별이 크면 클수록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안에서 철 원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별은 여러 원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물론 별이 있기 전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고 다른 원자들도 아주 적게 있었는데
산소 원자도 아마 아주 적게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많지 않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많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의 무거운 원자들은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갈색 잔별 이거는 이제 질량 아주 적을 때, 그 다음에 그런 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별이 성장하다가 폭파하는 별이 있습니다. 폭파하는 별, 그걸 별이 이야기할 텐데, 그 폭파하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초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별이 폭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수십억 년 지나서 보게 되는데 이를 초신성이란다. 1054년에 관찰된 초신성은 세계 곳곳에서 기록되었다. 이때 폭발의 흔적은 개성운에 남아있다. 별이 원자들을 잉태하는 자궁이라면 초신성 폭발은 출산이다. 우리 몸과 지구를 이루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 별이 폭발할 때 금이나 우라늄이 합성된다. 별이 폭발함으로써 탄소와 철 따위를 바깥으로 토해내지 않았다면 지구도 없고 생명도 없었을 것이다. 예, 일단 별 안에서 이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원자들이 그냥 모였다가 식어버리면 크기만 모여있겠죠. 네. 있는데 이게 90도 폭발을 합니다. 폭발할 때 엄청 밝아요. 무지무지하게 밝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게 별이라성에서 별이라성에서 초신성, 새로운 별인데 신성은 새로운 별이고, 너무 밝아서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네. 슈퍼노바. 네. 예, 근데 1054년에 서기 1054년이죠. 세계 곳곳에서 이 별을 발견해야 되는데 심지어 낮에도 보였어요. 와. 별이 낮에 보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맞아. 그 보이다가 몇 달 동안 있다가 있는 거야. 네. 그 중국에서는 손님별, 객성이라 불렀어요. 아, 손님처럼 왔다. 낮에도 보인다. 근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운인데, 여기 개성운 똑같은 그림인데 각각 다른 파장으로 한번 찍어본 거예요. 다 이제 상상의 그림인데 다른 파장으로 그려본 거고, 가운데 보면 뭔가 있어요. 가운데 여기 중성자별이 남아 있습니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작지만 무지무지 무거운 네. 어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자전하면서 빛을 냅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이게 개성운인데, 개성운이 별이 폭파하고 남은 잔해고, 가운데 이제 중성자 남아있습니다. 중성자별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1054년에 이제 폭파한 초신성이고, 아무튼 초신성은 지금 별이 원자 공장이에요. 원자들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토해낸다. 폭파해서 토해내서 흩어진다. 바깥으로 흩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별은 좀 크면, 별 사이즈가 좀 크면 폭파할 때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뜨거워서 뜨거운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냅니다. 철보다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 네. 금, 백금, 우라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금은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초신성이 터질 때요. 그렇죠. 별이 터질 때 조금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전에는 철은 이제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가 토해낸 거고, 네. 더 무거운 건 그 뜨거운 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참 귀한 그냥 보이죠. 갖고 싶네요. 아주 옛날에 참 그 뜨거운 별에 폭발할 때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해내서 다시 뭉칩니다. 2세대 별이 이제 2세대, 3세대 별이 생기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초신성의 잔해가 다시 뭉치거나 흩어져 여기저기 원자들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제2세대 별이 생기고 행성과 소행성도 생긴다. 빅뱅 이후 92억 년, 곧 지금부터 46억 년 전, 앞세대 별의 잔해들이 모여 태양계 성운을 만들었다. 구형 성운이 수백만 년이 지나 원반 형태가 되고, 원반 한가운데 원시 해가 생긴다. 수천만 년 후 원반의 나머지에서 지름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 미세 행성체들이 생긴다. 이들이 부딪히고 합쳐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을 이룬다. 예. 초신성 별이 있기 전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구름만 있었어요. 맞죠? 네. 아주 이제 좀 더 무거운 것은 아주 적게 있고, 근데 이제는 별이 만들어져서 무거운 원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왔는데, 이 잔에 이제 곳곳에서 별이 막 폭파해서 한꺼번에 퍼지는 게 아니고 한참 몇십 년 동안 이제 터져서 잔해들인데, 잔해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 잔해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그 안에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철도 있고 이렇죠. 구소도 네. 있겠죠. 이런 어떤 좀 가볍고 무거운 원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알갱이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다시 가운데로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이 덩어리 형태될 텐데, 이게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움직이다가 원래 이렇게 날아가다가 탁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알갱이 흩어졌다 이 주위에 돌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나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게 돼서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중력 때문에 돌다가 공무원이 돌다가 점점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그래서 돌면 찌그러지다가 무거운 게 밖으로 나갔어요. 가까운 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리면 가까운 게 밖으로 나가죠. 가까운 게? 무거운 게 밖으로 나가, 가벼운 게 밖으로 나가. 돌면 무거운 게 나가겠네요. 무거운 게 나간다고요?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무거운 게 중력이 더 강할 테니까요. 그럼 가까이 오겠죠? 네. 모르겠는데, 이건 잘 하다가 도는데, 가운데 물질이 많이 모이겠죠, 이제는. 가운데 모이면 얘들이 다시 모여서 빛을 냅니다, 빛을. 가운데 거는. 이게 태양이에요. 네. 제2세대. 네. 그래서 이 태양은 헬륨과 수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걸 구성되어 있을 텐데, 모였다가 이게 뜨거워져. 네. 뜨거워지니까 가벼운 것들이 도망가는 거야. 바깥으로. 가벼운 것들이 밀려납니다. 밀려난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것들이 안쪽으로 모여요. 네. 그게 어디까지냐면 수, 금, 지, 화까지야. 네. 목, 토, 체명은 가스 행성. 가스 행성. 그 가운데 뭐 소행성이 있습니다. 소행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벼운 것들 바깥으로 무거운 것들이 안쪽에 모이는데, 얘들이 이제 다시 뭉쳐가지고 이렇게 소행성처럼 작은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그게 여기 미세행성체라고 그래요. 미세행성이 다시 이제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서 모여서 한참 지나면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성 덩어리, 금성 덩어리, 뭐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주위에도 막 이렇게 막 자잘한 덩어리가 많습니다. 네. 소행성이 많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서 계속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이 행성이 지나면 쓸어 담는 거예요. 주위에서 지나가면서 자잘한 것도 쓸어 담는 거죠. 쓸어 담을 때는 우리 지구에 살았으면 지구에서는 끊임없이 막 떨어지겠죠. 막 네. 생명이 살 수 없겠죠. 네. 엄청 막 끊임없이 막 소행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상태의 어떤 상태가 된다. 자, 그러다가 지구 주위에 다른 행성이 있었는데 이 행성이 부딪혀요. 네. 행성이 부딪힌다. 부딪히면 어떻게 부딪히냐면 지나가다 부딪히는데 탁 부딪히면서 이게 이 지구도 한 바퀴 돌겠죠. 네. 안쪽에 있는 어떤 입자들이 표면으로 밖에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달. 네. 그 이야기, 달이 생기는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면 땅과 해가 생기기 전에 이전 세대 별들의 죽음이 있어야 했다. 태양계를 낳기 위해 자연은 92억 년 동안 일했다. 항성계가 우리 세계에 나타난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별은 행성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행성은 또 다른 사건이 생기는 안정된 무대 역할을 한다. 행성은 원자를 분자들로 합성하는 화학 공장이다. 이곳에서 여러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가 놓인 자리는 생명이 나타나기에 알맞다. 태양계가 30억 년 넘게 안전해야 여기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아까 달을 이야기하는데 달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초신성 잔해들이 모여서 2세대 별을 만드는데 우리 태양계도 그 2세대 또는 3세대 별의 잔해인데요. 그 태양계가 생긴 게 빅뱅 이후 92억 년입니다.
그 92억 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지금 우리 세계가 놀았습니까? 일했습니까? 예, 이랬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기 뭐 원자도 만들고 그거 붙였다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기도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게 별을 만든 거죠. 별을 만들고 폭파하고. 아,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초신성이니까 주로 별을 만들었습니다. 네. 별을 끊임없이 만들고 별 안에서 핵융합을 해야 되죠. 네. 핵융합을 하는데 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태양도 핵융합 중입니다. 네. 중이지만 몇십 년 동안 계속 융합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폭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십여 년 동안 일을 해야 많은 원자들을 만들고 폭발하게 됩니다. 금을 또 만들겠네요. 예? 금을 또 만들겠네요. 금? 네, 그렇겠죠. 어쨌든 92여 년 동안 일을 했고 그게 지금부터 46억 년 전이에요. 합하면 138이 되죠. 네. 우주의 나이가 138억 강년인데 138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가 우리 세계 나이가 네. 그 중에서 거의 엄청나게 많이 썼죠. 네. 92억 년이면 그동안 이제 드디어 항성계가 만들어요. 항성계는 뭐냐면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별 주위에 행성이 돈다는 겁니다. 별이 있고 주위에 행성이 도는 시스템이다. 이걸 항성계라 그러는데 이 두 사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는 뭐냐면 가운데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네. 빛 공장이니까 여기서 핵융합을 하면서 빛을 바깥으로 내준다. 그리고 이제 행성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내고 네. 너무 뜨겁지 않고 맞죠? 너무 네. 뜨겁지 않게 빛을 받아내고 행성은 약간 차가우면서 낮에는 약간 에너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새로운 반응이 벌어지는데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분자를 만드는 공장이 됩니다. 분자를 만드는 공장. 그래서 아무튼 항성계가 만들어져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행성이 존재하고 그 행성에서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지는 산소 분자, 탄소 분자, 나중에는 암모니아, 메탄, DNA, 단백질 이런 게 만들어지는 네. 무대가 되는 겁니다. 단백질 이런 게 별 안에서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네. 너무 뜨거워서 파괴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항성계, 태양과 행성으로 이어져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항성계의 출현은 매우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혹시 이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134절 해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